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고요. 어제 1000포인트 고지를 달성했던 코스닥은 현재 99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아서면서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아차, LG화학, LG생건, 삼성물산,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실적 시즌 맞아서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실전 매매 정수와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마이디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계속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굵직한 실적들의 발표들이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이슈에 대한 얘기 나올 건데 우리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예상보다 아니면 예상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하면 딱 내일까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내일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을 건데 지금 TSMC의 그 파운드리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다른 우리나라 이제 또 동부하이텍이라든지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파일을 이제 나눠 먹을 거기 때문에 실적들은 삼성전자가 과거에서는 반도체가 움직여갖고 최대 실적을 낼 때가 있고 핸드폰이 좋을 때에서는 핸드폰 쪽에서 아니면 디스플레이가 좋을 때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동시에 좋아서 실적이 견인되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에서 불모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황금을 캐오는 거죠. 거기서 실적을 견인을 하고 거기다 반도체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좋아지려고 하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요. 더 많은 실적들을 내후년에서 더 많이 낼 것 같아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 IT에 대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 흐름들이 나쁘지를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어제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주유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 지금 쉴 새 없이 지금 모자라서 그렇죠? 많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CPU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쪽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파운드리 쪽에서 그쪽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물량들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들어가야 될 그 CPU들이 다른 쪽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량들이 동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도 지금 물량이 없으니까 얘네들도 물량을 팔아야 이익이 남을 텐데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밤낮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IT 부품주들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그 예상 때문에 어제도 시스템 반도체가 급등하고 그랬는데 제가 올해도 그렇고 올해 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뭘 자꾸 말씀드리냐면 반도체 가고 시스템 반도체 가면 당연히 갈 거라죠. 파운드리 때문에 인텔과의 합작 요거 얘기 많이 했었고 근데 그것만 가는 게 아니고요. OLED 장비들도 분명히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AP 시스템은 HP테크는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좀 이따가 리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던 기사입니다. 작년 OLED 역대 최대 수출 제2 반도체 되나 이 얘기가 1월 중순쯤에 나왔던 기사예요. 벌써 이 기사 나온 지가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또 기사가 또 뭐가 나왔냐면
삼성, LG 제2 반도체로 떠오른 OLED 주도권 경쟁 치열하면서 삼성 스마트폰 OLED 점유율 1위, LG 대형 TV 차량용 OLED 1위, OLED 소재 특허는 LG가 적극적 해갖고 기사를 쭉 써놨는데 OLED 관련주들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제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만 계속 계속 호황이 아니고요. 제2의 반도체 어디? OLED 장비주들, OLED 패널 관련주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괜찮은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자 이제 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서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여러분들한테 시장은 자 차트 보겠습니다. 시장은 박스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피가 급등을 하는 거를 우리는 기대하지 말자. 여기서 급등하는 건 어려워요. 급등하는 건 어렵지만 횡보를 하고 나서 나중에 1주 뒤든 2주 뒤든 넘어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것만 바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안 나오면 되냐면 지수 3000을 그냥 홀라당 팍 깨버리고 그리고 2900 깨져고 2800 깨지고 요것만 안 나오면 돼요. 이렇게 쾅쾅쾅 깨가지고 이번 달 안에 2800을 깨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종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40~50%에서 60% 깨지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800 깨지면.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을 텐데 내려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번 주 내에서는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목요일 금요일 내에서는 3080 정도만 지지를 해주면 돼요. 그 정도만 해주면 되고 뭐 다음 주에서 뭐 한 번 더 밀려가지고 뭐 3000으로 밀려도 거기도 양호합니다. 근데 일단은 308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를 지지해주고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고 옆으로 횡보하고 여기서 지지를 하고 여기 22선 보이죠? 이 정도를 지지하고 다시 양봉 나오고 움직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들 평안하게 다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때요? 차별화 장세죠. 그래서 종목별 장세, 차별화 장세를 어제도 얘기했던 거고 오늘도 얘기했던 거고요. 어제 시장 흔들린다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 게시판에다가 시장 흔들린다, 위험하다 막 난리를 하시던데 어제 움직였던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IT 부품주들, 그렇죠? IT 부품주도 OLED 장비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내에서 계속 좋다고 얘기했던 애들. 덕산 네오록스부터 해가지고 뭐 AP스템, HB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해서 걔네들만 잘 버티고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놀았는데 오늘도 지금 시장이 아침에서 살짝 흔들리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오니까 어때요?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도 지금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니까 어디가 제일 강합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쪽. 앞으로도 실적이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실적이 좋을 쪽.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농경사회도 아니고 무슨 뭐 건설 막 올리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IT 시대로 바뀌었고 IT에서 이제 정보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첨단 기술로 가고 있죠. 이게 다 IT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반도체래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TSMC도 그냥 하청업체였죠. 야 너네들 이거 만들어 해가지고 그냥 만드는 그런 하청업체였는데 얘네들이 지금 갑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를 받아다가 그러니까 설계하는 거 이제 누구든 아니죠. 많이들 설계를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나노 공정으로 해가지고 공장으로 돌려가지고 하는데 이 공정 자체와 이 공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뭐 인텔에 비해서 지금 TSMC가 시총이 지금 거의 2배 반인가요? 3배인가? 그렇죠? 700조가 넘어가죠. 725조인가? TSMC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TSMC가 가격이 이렇게 높이 쳐주는 이유가 아무나 이제 진입장벽을 깰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물량과 돈으로 그 공장을 지어다가 그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 세계에서 인텔도 덤비질 못합니다. 인텔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삼성이 비비기 정도가 가능한 건데 어쨌든 간에 산업이 바뀌어서 그래요. 과거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물지기나 지고 했던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물지기를 지는 게 아니고 황금지기를 지면서 굉장히 갑질을 하는 어마어마한 애들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제 TSMC가 그렇게 됐는데 그게 다 반도체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또 강국 아닙니까? 전망을 나쁘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산업을 볼 때에서는 반도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서부터 시작된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부터 올해서부터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제 그저께 지금 한 달 동안의 기사가 반도체가 모자르다 얘기 나오죠. 모자르다 얘기 나왔는데 과연 빠질까요?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 빠질걸요? 실적들 계속 좋을걸요? 기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잘 봐야 되고요. 지수는 쉽게 안 죽을 겁니다. 또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거는 계속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여러분들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시스템 반도체랑 OLED 장비주들 계속 매수 공략을 할 텐데 오늘도 OLED 장비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잘 보시고 좀 더 가격대를 드릴 때 공략하시면 좋을 겁니다.
네, 반도체 OLED를 비롯해서 좋은 흐름 기대되는 섹터들 짚어주셨고요. 오늘 11시부터는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실 수 있으니까 실전 매매 정수 끝나고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부터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AP시스템이 어느새 11.8%의 수익률 내고 있네요. 후성도 8.9%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과 코스모화학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들은 소폭의 수익 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71.3%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오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ICD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ICD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 뭐냐면 12월 달 아니면 1월 달에 한 번, 두 번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애들은 이제 다 전고점을 돌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전고점 돌파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아직 ICD는 다행히도 전고점 돌파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왜 다행이냐면 아직까지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남았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 난리를 치고 계속 올라갈 거고 걔네들 좀 많이 떴어요. 걔네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 드리고 나서 50% 넘게 올라갔어요. 지금 50% 넘게 올라갔는데 아직 OLED 장비주들이 50% 올라간 건 없습니다. 그나마 AP시스템, HP테크놀 여러분들 드리고 나서 기껏해야 18%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ICD는 간 게 없어요. 근데 IT 부품주 웬만한 얘기에 뭐 실리콘웍스 165% 가고 여러분들 드리고 나서 실리콘웍스뿐만 아니라 뭐 에로티 베쿤도 지금 150%, 160%, 170% 많이 갔어요. 반도체 장비주 많이 갔는데 OLED 장비주만큼은 18% 정도밖에 못 갔고요. 못 간 애들은 5%, 7%밖에 못 갔는데 ICD는 그것보다도 더 못 간 종목입니다. 좀 이따가 월봉과 주봉을 보게 되면 왜 지금 사야 되는지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OLED 장비주들. 자, 그러면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일날 있었던 세아베스틸 표적 종목 말씀드린 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아베스틸 어제 13,1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잘 버티죠. 그리고 장중에서는 13,2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쉽게 빠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철강 섹터에서 물론 철도 쪽이 좀 더 가깝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하이로코리아가 있는데요. 이 하이로코리아는 여러분들한테 작전 타임이라고 그 서울경제TV에서 그 하고 있는 그 작전 타임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얘도 바닥에서 지금 되게 잘 움직이죠. 바닥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듯이 그래서 지금은 철도, 철강 뭐 이런 섹터들 괜찮은데 현대 BNG 스틸 어제 점상학가 가고 오늘도 강하게 쏘는데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튀는 거예요. 바닥에 있다가 휙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아베스틸도 지금 이 정도의 바닥에 위치면 빠질 것보다는 보세요.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 빠질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튈 때가 되면 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속보인가요? 아니면 원래 기사에 있던 풍력발전 특수강 오늘 특보라고 하네요. 그래요. 일단은 특수강 쪽을 하고 있는데 특수강 가격이 이제 인상을 할 겁니다. 1월 달에 8에서 뭐 8만 원 정도 인상을 하고 8에서 9만 원 그다음에 2월 달에 또 인상을 한대요. 근데 인상이 왜 타당하냐면 이미 벌써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다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야 돼. 근데 올리면 당연히 실적들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실적이 좋으면 좋은 것만큼 얘도 주가도 올라갈 텐데 아무리 못 가도 2만 원은 가지 않겠습니까? 잘 가면 3만 원, 4만 원 가는 거고 왜냐면 현대제철도 다 그만큼은 갔으니까 포스코도 그 정도는 요 정도 뭐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에 위치해 있는 정도는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 종목을 갖고 있다 한다라 그러면 흔들려도 그렇게 크게 불안할 게 없는 게 철강주 같은 경우들은 앞으로의 그 경기가 이제 살아나게 되거나 아니면 전 세계 지금 경기가 지금 최악의 국면에서 지금 벗어난다라 그러면 또 건설도 해야 되고 철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건설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여기저기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철강주 같은 경우가 기초 소재로 가장 만만한 종목이어서 이 종목은 갖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 되시고 어쨌든 지금 뭐 호재 뉴스가 나왔고 거래가 살살살 틀리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호재들 한두 개가 나올 게 아닙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철강주들은 바닥에 있을 때 잡아놓자 해서 딱 하나만 보여드리면 돼요. 현대제철.
현대제철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생겼냐면은 세아베스틸이 요 정도 위치에 지금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위치에 있는 건데 요 정도 위치에 있을 때에서 세아베스틸을 얘기했던 건데 자 보세요. 현대제철도 똑같이 생겼어요. 철강 섹터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이렇게 비슷하죠? 쭉 빠진 상태에서 요 위치에서 철강주 그때 당시 19,800원인가 900원인가 들어오고 나서 수익률이 160% 넘게 170% 가까이 올라간 것도 여기서 들었던 건데 세아베스틸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빠지면 더 매수하면 되고 갖고 있으면 알아서 2만 원 가겠죠. 그래서 목표치 2만 원 정도 보고 가져가시면 되는 종목이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제에서 움직였었던 이거 종목 안 볼 수가 없죠. 자, AP시스템. 자, AP시스템 OLED 장비주, 그쵸? OLED 장비주 쪽이고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데 오늘은 올라갔다가 밀리지만 전고점 돌파 이후에서 물량 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샀는지를 봤더니 26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쟤네들이 또다시 들어 올리면서 위쪽으로 얘네들이 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우상향 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벌써 수익이 최근에도 한 3번, 4번 정도를 작년 12월 달서부터 1월 달에서 한 3번, 4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종목인 것 같은데 12월 23일 기준으로 18.2% 수익이 나왔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챙기고 어느 정도는 챙기고 오늘의 표적종이 싱싱한 ICD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OLED고 여러분들한테 3% 이상 수익 나면 뭐 하자? 욕심내지 말고 팔자. 그럼 팔면 또 현금이 또 남죠.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또 ICD를 또 공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면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 절반 이하를 가지고 욕심을 나면 되고 욕심이 없으면 다 팔고 ICD로 교체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순환하면서 공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는 사는 건 아니에요. 조정받으면 나중에 싸게 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AP시스템은 어제 수급이 드디어 들어왔고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좋은 흐름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덕산네오록스. 자, 덕산네오록스도 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오늘도 지금 돌파는 아니고 이제 이게 양음량 패턴인데 일양 이익이나 양음량 패턴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위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익률은 11%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욕심을 내는 거는 괜찮은데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좀 조정을 받으면 매수가 또 되고요. 지금 정도는 절반 어느 정도를 팔아주고 혹은 팔았으면 IC도 교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OLED 패널 쪽에서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못 넘어간 애들, 그게 좀 이따가 또 ICD를 또 얘기하겠지만 ICD가 바로 이런 모양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덕산네오록스의 한 요 정도의 모양, 그렇죠? 요 정도에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은 싼 걸로 돌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덕산네오록스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11.2% 정도 수익 달성을 돼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HB 테크놀로지. 자, 이건 먼저 수급부터 보게 되면 아까 좀 전에서도 덕산네오록스 수급들 보면 걔도 좋아요. 잠깐 다시 덕산이로 가면 덕산이도 어제 덕산네오록스 외국인들이 33만 주, 기관들이 6만 8천 주, 투신이 6만 2천 주. 그럼 얘네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왔겠죠. 뭐 빠지려고 들어온 건 아닐 거고. 자, HB 테크놀로지도 어제 외국인들이 50만 주, 기관들이 27만 주, 연기금 22만 7천 주. 그 얘네들이 돈 깨먹으러 들어왔을까요? 그렇게 얘네들 멍청하지 않습니다. 얘들 똑똑한 애들이라서 결국은 돈 벌려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죠?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2의 반도체다. 얘네들이 제2의 반도체라고 지금 얘네들이 시장에서 받아지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광고에다가 삼성 이꼬르 OLED.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삼성은 반도체다라는 광고를 많이 했는데 요즘 광고를 보게 되면 물론 전격적인 뭐 광고는 아니지만 뭐 이제 그 광고 몇 가지 보면 그렇게 이것도 삼성에서 내놓은 광고니까 삼성 이꼬르 OLED. 그래서 이제 OLED를 삼성에서 밀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반도체.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연기금도 외국인들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도 수익률이 대략 1월 7일 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2,325원에 드리고 나서 11.4% 정도 수익일 텐데 절반 정도를 팔고요. 그렇죠? 나머지를 가지고 욕심을 내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수익이 3% 이상 되게 되면 챙겨주시면서 매일같이 드리는 싱싱한 표적 종목을 드리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또 3% 또 먹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뭐 가져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 무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 시스템이나 뭐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좀 이따 공개 방송할 테니까 그때에서 들어오시면 나머지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짧게 할 거예요. 빨리 들어오셔야 돼서 11시에서 12시라고 하지만 좀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OLED 장비주들 없는 사람들 뭘 사야 되는지, 자, ICD 아까 얘기했고 ICD를 사야 되는데 만약 ICD가 좀 이따가 확 움직여버려 못 산다. 그럼 뭐 다른 것도 사야 되겠죠.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AP스템이나 HB 테크놀로지, 덕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목표 가격을 잡아야 되는가, 그렇죠? 이게 수익률이 50% 날 건지 5% 날 건지 200% 날 건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육 종목이 ICD. 자, ICD. 자, 지금 매수 가격이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7,200원인데 야, 이게 아까 전에서는 이게 바닥권역이 있어가지고 들어올랑 말랑 했었었는데 이제 지수가 조금만 이제 살아 올라오니까 바로 올라오죠. 자, 그냥 사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18,050원. 지금 18,050원이니까 뭐 100원까지는 인정해 드려요. 18,050원 현재가. 저는 항상 지금에서는 그냥 현재가로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현재가로 드렸던 거 어제 시장 흔들릴 때 개인들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요즘에서는 자, 지금은요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지금은 종목들이 여기저기 지금 길거리에 널려 있는데 독버섯이 있고 괜찮은 버섯이 있어요. 뭐 양송이 버섯이 됐든, 그렇죠? 무슨 버섯이 있든, 표고버섯이 있든, 버섯이 있는데 모르고 잘못 지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죽진 않더라도 배탈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뭘 사라고요? 반도체 장비주. 근데 반도체 장비 다 많이 올라갔네. 그러면은 제일 만만한 게 뭐다? 바로 OLED 장비주 쪽인데 OLED 장비주가 어제서부터 발동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반도체 IT가 발동이 걸렸다는 얘기를 12월 첫째 주에 얘기했었는데 그날이 며칠인지는 제가 잠깐 보면 12월 2일이네. 아니 12월 1일. 12월 1일 날 방송 보게 되면 1일 아닌데 2일 거예요. 아마 12월 2일 날 수요일 날 보게 되면 발동이 걸렸다. IT 부품주들이 발동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IT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졌거든요. 그때부터. 마찬가지. 지금은 제가 볼 때에서는 OLED 관련주들이 드디어 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12월 2일 날에 발동이 걸리고 나서 IT 부품주들이 본격적으로 언제 움직였냐면 15일 날부터 움직였어요. 12월 15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2월 15일서부터 IT 부품주를 계속 한 달째 계속 갖고 나오고 있죠. 걔네들이 수익률이 지금 다 좋습니다. 뭐 주성 엔진은 뭐 후성뿐만 아니라 많이 간 애들은 40%, 50% 가고 뭐 적게 간 애들은 지금 뭐 10%, 20, 뭐 이 정도 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OLED 장비들이 발동이 걸렸으니까 오늘이 27일이니까 설 연휴 전까지는 한 번 정도는 들어 움직여 주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 설명을 하게 되면 ICD 지금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이지. 이건 전고점 돌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봉을 한번 보세요. 자, 월봉 보면 모양이 완전 예술이에요. 완전 예술이죠. 자, 과거에서도 이렇게 항상 바닥에서 움직이게 되면 항상 1년씩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제2의 반도체가 OLED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뉴스에서 지금 계속 빵빵 터뜨려주고 있고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요. 투명 디스플레이 또 얘기해야 됩니까? 뭐 인도, 중국도 또 얘기해야 돼요? 안 해도 되겠죠? 그런 것부터 해갖고 팔 데가 많아요. 지금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에서 밀고 있어요. 지금 광고를 만들어서 밉니다. OLED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얘는 전고점 이게 월봉인데 월봉 모양이 지금 완전 바닥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앞으로의 1년 뒤, 2년 뒤의 목표치는 3만 원으로 보게 되면 얘는 지금 70%를 더 가야 돼요. 근데 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왜 ICD를 왜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고, 그렇죠?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던 건데, 그거 봐요. 아까 전에 8,050원 샀던 사람은 사자마자 먹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 돌파 패턴이 나오게 되고, 나오기 전에 있는 종목은 다 잡아 들어가야 되고요. 돌파가 되면 살짝 눌리고 나서 다시 튀면서 이제 OLED 장비주들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오늘 OLED 장비주들 잘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ICD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가격대에서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오늘의 표육 종목은 ICD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ICD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강한 흐름 기대되니까 현재가 18,050원에서 공략해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이야. 어떤 거요? 현대이야. 현대위아. 42,600원에 10%. 얼마요? 42,600원에 42,600원. 10%. 아유, 비중이 10%시고,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목표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중기 목표가가 왔어요, 지금. 중기 목표가는 왔고요. 장기 목표치는 살아있는데, 지금 많이 떴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라 그러면은 8만 원 정도가 깨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근데 8만 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지금 수익이 지금 거의 20% 정도가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10만 원에서 지금부터 10만 원 정도에서는 3분의 1 정도는 팔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3분의 1 정도를 팔고 나서 그거를 9만 원서부터 8만 원 사이 있죠.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장기 목표치는 또 다시 올라가면은 12만 원, 15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라는 얘기는 6개월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하.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볼 때에서는 12만 원, 15만 원 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3분의 1 정도를 지금 챙겨서 차라리 지금 오일 장비들도 좋으니까. 그래서 현대이아도 자동차 부품주지만 얘네들도 이제 IT예요, 얘네들도. 자동차가 이제 IT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IT가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들이 주춤주춤할 때 반도체 IT 쪽으로 싹 들어갔다가 걔네들 스윙이 나면 그걸 또 팔아다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조정받으면. 그렇게 해서 자동차와 IT. 그래서 제가 작년에서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대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자동차는 강하긴 한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 정리하고 그 정리한 부분이 만약에 얘가 또 안 내려오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ICD라든지 아니면 AP시스템이라든지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이제 OLED 장비 쪽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전자요. LG전자.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16만 7천 원에 30%입니다. 16만 3천 원이요. 아니요, 16만 7천 원이요. 16만 7천 원에 30%요? 30%. 네. 그러니까 LG전자가 좋기는 좋은데 제가 좋다라고 계속 노래를 하고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LG전자 같은 거 사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가 12월 중순이었었어요. 예. 그때가 아마 12월 뭐 9일이었나? 하여튼 그때 방송이었는지 하여튼 제가 수요일마다 저녁에 나오는데 그때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그러고 나서 한 2주 지났나? 1주 지나고 나서 상한가를 가더라고 장중에.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신고가도 이미 갔고. 그래서 지금은 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수익을 많이 주는 느낌보다는 박스권을 그냥 횡보하면서 수익은 좀 제한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LG전자도 지금 시가총액이 작지 않아. 27조짜리 종목인데 시장이 다시 튀게 되면 당연히 얘도 20만 원 다시 가겠죠. 근데 얘가 20만 원 기껏 가봐야 수익률이 기껏 해봐야 8% 정도 되지만 그러니까 얘가 20만 원 돌파하게 되면 다른 IT 부품주 장비주들은 20% 10배를 갑니다. 아니죠. 한 3배는 가겠네요. 그렇죠? 얘가 7-8% 올라가면은 한 3배는 갈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쪽이 훨씬 더 수익률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욕심을 낸다라 그러면 보유해도 상관은 없지만 대신에 욕심을 냈을 때에서 손절 라인은 14만 원 말씀드릴게요. 14만 원이요. 네, 14만 원. 그러니까 14만 원이 깨져야 내려가는 거고 안 깨지면 박스권을 타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16만 7천 원이기 때문에 14만 원 손실이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매수 가격이 좀 잘못된 거예요. 싸게 공략했었으면은 14만 원까지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위치인데 16만 7천 원에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아마 이게 바로바로 확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마 지루할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믿고 만약에 가져간다라 그러면 손절 라인 14만 원 갖고 보유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저라면은 대충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면 네. 다른 그 중소형주 IT 쪽으로 저 같으면 교체가 좀 나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은 철강 섹터긴 하지만 세아베스틸처럼 아직 바닥에서 못 간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이렇게 바닥에 있죠. 안전하고 실적도 괜찮고 회사가 망하지도 않고 그래서 LG화학도 저런 위치에서 급등한 거고 뭐 모든 건설주들도 저런 위치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차라리 교체를 해놓는 게 버티기도 좋고요. 이거는 만약에 시장이 명절 전이라고만 조정받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14만 원 내려가요. 얘는 바로. 대표님 오늘 말씀하신 세아비스틸 그걸 네.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세아베스틸로 교체를 해놓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매일같이 제가 ICD부터 해서 지금 뭔가 표적 종목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아침 방송 잘 보고 있다가 아까도 제가 네. 18,050원 사라고 할 때 그때서 그냥 빨리빨리 사는 사람이 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추격 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LG전자가 지금 추격 매수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하겠죠.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는 추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LG전자의 움직이기 요 모양. 그러니까 LG전자로 따지게 되면 요 모양이 이게 세아베스틸이에요. 여기가 세아베스틸. 예. 그리고 ICD 사실은 요 정도의 모양인데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ICD는. ICD는 여기. 요 정도 되겠다. ICD는 여기. 여기 ICD. 제가 써놓으면 이게 ICD, 이게 세아베스틸. 위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ICD의 위치를 사든 세아베스틸 위치를 사든 요게 더 유리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G전자에 비교를 해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 자, 매수가격하고 20%에 비중은요? 21,300원 매수가인데요. 21,300원. 1,300원. 네네. 비중은요? 20%예요. 20%. 알겠습니다. 좀 떠 있는 걸 좀 공략하니까 좀 어때요? 좀 지루하죠? 아, 근데 이거 네. 저 목표가 한 24,000원 잡고 있는데 24,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도 떨어질 때 18,000원 목표치 잡아야 돼요. 떨어지는 목표치 18,000원, 올라가는 목표치 그럼 24,000원. 장기로 그때 좀 떨어지면 좀 10%만 추가 매수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차트랑 종목은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상향을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어떤 분들이 맞는 종목이냐면 가장 늦게 산 사람들을 기준으로 18,000원. 적당히 싼 사람들은 16,000원, 싸게 산 사람들은 12,000원, 13,000원. 이렇게 바닥에서 싸게. 참고로 저는 이 서울 반도체를 12,000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 나올 때 30%가 수익 나가지고 수익 났죠라고 이제 자랑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싸게 산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타다 보면 24,000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지금은 저 이거 매도해가지고 다시 재매수할까요? 떨어지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종목은 좋은데 요게 떨어지는 게 불안하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고요. 떨어지면 불안할 것 같으면 근데 떨어져도 나는 괜찮아. 어차피 나는 이거 떨어지면 아까처럼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24,000원까지 가져갈 테야. 그러면 이건 괜찮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목표 24,000원이 적절한가요? 적절은 하지만 얘가 24,000원 가면 다른 애들도 얘보다는 많이 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서는 조금 그러니까 바닥에 산 사람들은 괜찮지만 지금 위치에서 산 사람들, 그러니까 11,000원대에 산 사람들은 좀 불리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다른 애들은 50% 갈 수 있는데 얘는 기껏 해봤자 그렇게 올라가봤자 한 절반 정도 갈걸요? 그 정도 올라가면 11% 절반도 안 되네. 그리고 세아베스트 오늘 들어가도 될까요? 세아베스틸 제가 지금 어제 31,100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13,450원인데. 그러니까 13,1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한번 공략해 보세요. 아이, 저 현대제철은 10년 갖고 있다 엄청 손실이 많이 났어요. 팔고 나니까. 그러니까 팔고 나니까 많이 올라가죠. 예. 주식은 그래서 타이밍인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사람들이 갖고 지긋해 있다가. 마찬가지죠. 왜 세아비스틸 가냐면 세아비스틸도 10년 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다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다 던지잖아요. 지금 열심히 던지니까 얘가 그래서 현대제철처럼 바닥에서 160% 간다는 얘기. 그래서 왜냐면 10년 동안 지겨웠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겠어요. 다 던질라 그러지.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나쁜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 어떤 종목 바이- 궁금하신가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예, 22,000원에 네. 20%거든요. 지금 이게 네. 그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는가 싶었어요. 수익은 아. 나고 있는데. 제가 내용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장중에 막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뭔가 이런 게 소식이 하나 있었었는데 전 내용 보진 않는데 어쨌든 좋은 호재 얘기였었고 차트 모양은 괜찮고요. 물론 이게 이제 제약주 섹터의 이제 움직임에서 조금 다른 애들보다는 탄력적으로는 지금은 좀 둔할 수는 있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일양 이익 패턴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위로 칠 수 있는 모양이에요. 매수 단가도 뭐 그렇게 손실 부분 아니고 이쪽에 샀으니까 얘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28,000원 깨지면 차익 실현 나오세요. 28,0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예, 28,000원이 안 깨진 상태에서 보유를 해서 일단은 32,000원 정도가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는 35,000원. 요 정도로 해갖고 네. 일단은 그 정도에서 올라오면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현대글로비스 지금 사도 될까 해서 전망이나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서요. 전망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동차 부품들이 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으니까 우상향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네.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려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하거나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지금 가격은요? 지금 가격이요. 지금 가격은 짧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을 깊게 18만 원을 잡을 수는 없고 손절 라인을 한 20만 6천 원 정도 잡고 매매 대응 네. 가능합니다. 아, 지금 매매할까요? 매매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셔갖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대글로비스는 그래도 한 15번 정도 15등 정도 하는 종목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앞에 1등부터 10등까지가 좋은 종목일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에서 꼴등보다는 좋은 차트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저점에서 네. 참 공략을 잘 해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시황 점검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ICD가 벌써 많이 올라왔습니다. 4.29% 상승하면서 18,2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황도 좀 점검을 해보면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이 많이 사주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800억 원 넘게 매수 물량 담아주면서 지수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990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뭐 시장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회원들한테도 방송을 하면서 나왔는데 어제 시장이 흔들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흔들렸죠. 흔들렸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모양을 만드는 중이고 오히려 IT 부품주들은 흔들 때 저점 매수. 저는 그거를 이제 줍줍 내지는 이제 박앤셀이라 그러는데 박앤셀이었던 거예요. 오늘의 흔들림은.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크게 흔들리려고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기사들이 나오니까 반도체가 앞으로 지금 반도체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막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잠깐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들이 계속 예비되어 있고요. 실적 발표는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나오면 좋다라고 해서 급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오면 오히려 빠집니다. 근데 IT줄은 안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빠져도 또 올라갑니다. IT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이미 그런 실적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4분기잖아요. 그렇죠? 4분기에 이미 벌써 실적 좋을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실적이 나오면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IT주들은 여전히 바닥에 특히
OLED 장비주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12월 달 작년서부터 해서 지금 1월 달에서도 제일 만만한 게 OLED 장비주 쪽이다.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가 가고 반도체 장비가 가고 PCB도 가고 MLCC도 가고 그러면 결국은 OLED 패널 관련주도 OLED 장비주들이 갈 거다. 투명 그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접히는 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다가 많이 팔 거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시작됐다는 얘기, 오늘부터 폭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 이런 식으로 시작됐다는 얘기니까 그때 12월 2일 날 얘기했더니 12월 15일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13일 걸렸으니까 한 2주 전 2주 뒤에 봅시다. 2주 뒤에 OLED 장비주들 어떻게 가 있나 한번 보고 그럼 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차트 잠깐만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여전히 이쁜 모양이에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게 되면 무너지는 모양이 아니고요. 양봉 나오고 일양 이익 패턴이고요. 코스피도 음봉으로 무너지는 모양이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늘은 좀 음봉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내일 양봉 나와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혹은 살살살살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으로 모양은 나쁘진 않으니까 지금 종목들도 다 올라왔네요, 보니까. 지금 방송한 지 1시간 30분, 그러니까 장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정도 됐고, 장 시작한 지 30분 됐는데, 장 초반에서 제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지금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들이 다 빨간색이에요,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은 뭐 옷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상담, 유튜브 상담으로 이번에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담은요, S맥. 오늘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S맥도 보면은 이게 다 IT 부품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IT 부품주들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오늘 이제 발동이 걸린 건데 얘도.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한 번은 팔아줬어야 되는데 1,890원.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면 물렸던 건가? 만약에 물렸던 거라면 전 항상 얘기합니다. 물렸다고 생각을 하면 반등 줄 때 절반 이상을 무조건 팔아주는 게 낫고요. 나는 뭐 이거 물릴 줄 알았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나는 이거 어차피 빠질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 17% 빠질 줄 알고 난 들고 있었어 하는 사람들은 물린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17%를 빠질 줄 알고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17% 빠질 것 같았으면 저 같으면은 참았다가 내려올 때 싸게 살 텐데, 그렇죠? 그래서 물렸다라고 생각이 됐던 사람들은 올라오면 절반 이상 파는 게 무조건 맞는 겁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예요. 그래서 2,000원 돌파는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SFA. 자, 요것도 오늘 전고점 돌파가 한번 시도가 나왔는데, 자, 이거 매수 가격이 37,000원이시고, 비중은 7%.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37,000원에서 지금 수익은 좀 밀렸으니까 10% 정도, 아침에 14% 정도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얘는 반도체 장비도 하고요. OLED 그쪽도 합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 반도체 장비도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안 빠질 거예요, 얘도. 이것도 보유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보유하시냐면 일단은 42,000원 넘어갈 때까지 갖고 있다가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SL 자동차 부품주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SL도 그렇고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서현이와 그런 것부터 해갖고 뭐 세종공업 작년에 추천했던 자동차 부품주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SL도 마찬가지. 아마 그때 당시 SL 얘기한 이유에서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아마 매수 가격이 미도달 됐을 거예요. 요거는 SL 드렸었는데 그때 평화종목은 매수 가격이 들어왔는데 SL은 안 들어왔고 뭐 성우하이텍은 매수 가격이 들어왔는데 모는 안 들어오고 뭐 이랬었는데 얘는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왔을 건데 너무 급등해서 얘는 조금 이제는 팔아주셔야 되는데 팔아줄 자리에서 들어가셨네요. 좋아요. 그럼 단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종목은 지금은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단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외예요. 단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강한 거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꼬리 저점 있죠? 24,900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은 한 번 더 튈 때까지 보유를 하면서 가져가셔도 된다. 근데 초보라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초보라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OLED 장비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단타로는 보유는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의 AP 시스템. 자, 아까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요거 밀리면은 이제는 적극 매수를 해야 될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고점 돌파가 됐죠. 매수 가격이 25,200원이면
비중이 20%면은 수익이 난 부분들은 절반을 파신 건가요? 안 파셨으면 3% 이상 수익 나면 어떡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빠지면 대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면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 팔아주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더 올라가면 배는 아프겠지만 빠질 때 그대로 들고 있는 것과 올라갈 때 어느 정도 팔고 가는 것과 뭐가 낫겠어요? 빠질 때 그대로 들고 있어봐요. 어떻게 되나? 손실만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아주게 되면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 어느 정도로 팔고 만약에 조정 다시 내려오면 글쎄 26,000원으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26,000원 쪽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다시 팔았던 거를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다 팔지 마세요. 다 팔았다가 계속 위로 날아가는 수가 생기니까 발동이 걸렸다는 얘기는 잘 안 내려오고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다음. 자, 서울 바이오시스. 자, 참 이거 안 움직여요. 그렇죠?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24,000원에 비중은 8%. 저라면 이거 안 갖고 있어요. 저라면 이거 버려버리고 지금 차라리 반도체 장비로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손실이 너무 많죠. 이건 선택이에요. 저라면 손절해버리고 교체할 텐데 손실이 너무 커서 이것도 손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10% 안쪽이면 바로 그냥 교체하면 되는데 손실이 22%나 되죠. 이건 고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교체합니다. 저는 그래도 교체를 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IT 부품주로 지금이라 들어가서 5%든 10%를 먹어서 복구를 2번을 하면은 복구가 되니까. 근데 계속 갖고 있으면 꼼짝도 안 해요. 오히려 더 빠지면 더 빠졌지. 그래서 요거는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 지금 얘는 소외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IT 부품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얘네들은 심심할 때마다 이름 바꾸고 놀더라고요. 그냥 한국 타이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뭐 분할도 하고 뭐 하도 하고 하는데 차트는 굉장히 강한데요. 신규 매수 언제 할까요? 신규 매수 저의 스타일을 알죠. 저는 바닥 아니면은 신규 매수 안 하는데 가장 만약에 비싸게 살 수 있는 자리는 37,500원이고요. 근데 37,500원 오면은 거기서는 저는 그냥 수익 매매 정도. 근데 저는 항상 싼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사고 싶은 자리는 15,000원입니다. 안 내려오겠죠? 저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신규 매수를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관심은 얘가 15,000원 내려가면은 이거 좋아 보이는데 매수의 관점으로 관심을 주는데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15,000원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37,500원 정도. 요 정도로 내려오면 매수를 해보시고 안 내려오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쫓아가서 매매하는 방법밖에. 그래서 초단타인데 초단타로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갖고 43,000원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이게 초보자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적인 방법으로는 37,500원 내려오면 신규 매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BMT라는 종목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아침에 확 올라갔다 떨어진 것 같은데 자, 매수 가격이 11,500원에 비중 15%면요. 아침에 올라갈 때 욕심냈다가 못 팔았네요. 그렇죠? 오늘 저점 깨지면 또 팔아야 돼요. 이거 못 팔았어도 어쩔 수 없어요. 12,500원 깨지면 절반을 팔아야 되고요. 뭐 더 밀리면 다시 반등 나올 거니까 그거는 뭐 갖고 있어도 되겠지만 다시 들어주게 되면 14,000원 쪽으로 들어줘도 절반 이상을 파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위에 꼬리 2개 왜 나오는 거냐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닥에서 이 얼마짜리 이거 시가총액 1,038억짜리거든요. 지금 바닥에서 한 500억 샀는데 위에서 한 200억 팔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나는 수익 났으니까 팔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누가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것 같으니까 들어줄 때 같이 파세요.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나노 신소재. 자, 유튜브 상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 그러는데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다 해줄 겁니다. 자, 나노 신소재. 요거는 좀 재미가 없겠네요. 지금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괜찮은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도 버티면 4만 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유하세요. 4만 원에서 그래도 팔아야죠. 그렇죠? 나노신소재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KMH 하이텍. 하이텍. 이것도 좀 거래량은 좀 떨어지는데 이게 이름 바꾸기 전에 뭐였더라? 하여튼간 요것도 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2,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보유 말씀드릴게요. 보유. 자, 다음은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오늘 밀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마이너스 0.2% 밀리는 거지 오늘 뭐 20% 밀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으면 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죠. 지금 2,270원이면 잘 사셨네. 수익이 많이 났으면
절반 정도는 그래도 팔아주고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해서 TV로 여러분들 시청하는 종목들은 3% 이상 수익 나면 이미 벌써 3% 넘었잖아요. 그렇죠? 3% 이상 수익 나면 절반을 챙겨서 나머지만 욕심내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정 들어오게 되면 못 샀던 사람들이 적극 매수를 하면 돼요. 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얘기했는데 얘 앞으로의 큰 목표치는 6,000원입니다. 6,000원. 2년 남았어요. 2년. 그래서 2023년도 혹은 2023년도 뭐 하반기에서는 6,000원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많이 도와드렸는데 못내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공개 방송 아주 짧고 굵게 그냥 중요한 내용으로 시장이 지금 박살나려고 하는 건지 바닥을 치고 또 다시 폭등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유튜브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11시부터 시작하니까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오늘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받지 못하신 분들 잠시 후 11시부터 이정수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